이번에는 차트로 또 우리 시장을 점검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 AI 인베스트먼트 김태성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아주 잘 갔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은 그 종목을 네. 한번 공략 종목을 복귀 차트로 봐볼게요. 그렇죠. 일단 네. 뭐 제가 오늘 그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종목 하나를 복귀 차트로 가지고 왔는데요. 복귀 차트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 수익이 났다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또 준비해온 종목이 지금 현재 이 차트의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복귀를 해보자.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은 주가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이제 우리가 차트 기준으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관심이 있을 만한 본업을 영위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모멘텀이 있느냐, 모멘텀이 없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시장에 관심을 받으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일단 뭐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어야 매수를 하니까요. 네. 뭐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시장에 관심이 있는 곳에 돈이 있듯이 지금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한 관심을 받고 있는 본업을 영위하고 있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대량 거래량이 한 번 터져주느냐 안 터져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래량 기준으로 그 종목이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이 관심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지난해 8월 달에 6,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를 좀 기록하고 나서 점차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 하더니 12월 달에 오랜만에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면 굉장히 거래량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대신에 오늘을 제외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이 종목이 12월 달에 들어온 거래량이 만만치 않았다. 굉장히 큰 거래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이 초록색 이평선을 두껍게 하나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바로 61선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61선 이평선은 3개월, 즉 60거래일 동안 이 종목에 투자한 종가의 평균값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자, 61선이 이탈되지 않으면서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이 제가 누차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보면 자, 한번 12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로 단 한 차례도 61선 이하로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며 오늘 드디어 상한가까지도 한번 갔다 온 종목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첫 번째 61선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주요했고요. 두 번째는 박스권을 돌파할 때 제가 지금까지의 거래량보다 가장 많은 거래량, 최대 거래량에 동반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딱 거기에 부합했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복귀 종목이자 저희가 지난번에 추천으로 말씀드렸던 공략 종목이었거든요. 과연 60일선 이탈 없이 추세를 유지하다가 대량의 시세에 분출하며 급등한 오늘의 이 종목 무엇인지 바로 공개해보죠. 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네. 덕우전자라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언제 소개시켜드렸죠? 한 2주 전에 소개해드렸거든요. 네. 2주 전에 가격대가 약 7,500원에서 8,000원대였습니다. 제가 어떨 때 이제 소개를 드렸냐면 네. 대량 거래량이 터진 이 기준 12월 4일 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돌파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 대량 거래량이 수반되는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엄청나게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마침 좋은 거래량과 함께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면서 앞으로의 추세도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제가 이제 목표가를 12,000원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12,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2의 덕우전자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덕우전자 역시 12,000원까지의 추가 상승은 또 여러 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지난 2주 전에 이 차트가 답이다 시간에 공략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또 덕우전자를 놓쳐서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차트와 유사한 제 2의 덕우전자 차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차트를 열었고요. 자, 세 가지만 기억을 해봅시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이 있어야 합니다. 네. 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네. 첫 번째 이 종목의 대량 거래량이 터진 날을 보니까 9월 달에 굉장히 좋은 대량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장대 양봉 나오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나 싶었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상승 시에
강력한 뉴스가 없는 이상에는 차익 매도라든지 그동안 위 가격대에 좀 물려있던 분들의 이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실망 매도 물량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지켜봤는데 문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록색 이평선인 61선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이평선인 61선 이평선을 한번 이탈이 됐죠. 그러면 앞전에 아무리 좋은 거래량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최대 거래량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켜봅니다. 지켜보다 보니까 11월 달에 다시 한번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줍니다. 그 이후에 잠시 이제 61선 밑으로 내려왔지만 바로 이제 끌어당기면서 굉장히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어디 박스권 상단에 다시 한번 위치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선 이 더우전자가 보였다시피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최대 거래량만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엄청나게 또 시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일단 문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앞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본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의 돌파도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앞서 가장 첫 번째로도 조건 말씀해 주신 대량의 거래를 수반한 그렇죠. 장대 양봉이 있느냐, 저희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제2의 더구전자가 될 수 있는 이 종목 어떤 것인지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아나패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자, 그냥 흔히 이야기해서 OLED 관련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LG그룹주가 아마 힌트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LG그룹주가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전기전자, LG전자였죠. 그 다음에 움직였던 게 LG디스플레이였고, 그 다음에 움직였던 게 LG이노텍.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요. 그렇다면 중소형 관련 기업들도 그러한 순환매에 따라서 충분히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에서 한번 움직였죠. 그런 아나패스 같은 OLED 관련 기업들도 지금 현재 쉬고 있는데 충분히 순환매 관점에서 현재 위치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아줄 만하다라는 이점이 있어서 저는 그냥 29,000원인 지금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가격에서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목표가는 저는 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제시드렸습니다. 4만 원이 뭐냐면 이 기업이 2019년도 6월 달에 기록했던 가장 높은 고점을 이번에 만약에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단번에 좀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아드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손절선을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25,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상승 추세의 이제 출발점이라 볼 수 있겠죠. 이 출발점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은 아쉽더라도 우선 현금화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OLED 안에서 아나패스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마침 지난주에 LG 디스플레이가 한번 슈팅이 그렇죠.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 맞다, 디스플레이 업황이 있었지. 그렇죠. 거기서 안 간 종목을 찾아봐야겠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올해 디스플레이를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단순하다라고 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단순하게 네. 지금 시장은요 돌고 돕니다. 돌고 시장의 돌죠. 자금이 돌고 돌아요.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또 혹은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안 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돌아갑니다. 왜냐? 삼성전자만 살 수도 없고 SK하이닉스만 살 수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LG화학만 또 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사실 이제 소외받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업황도 조금씩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산업, 뭐 노트북이라든지 대형 이제 TV 쪽으로의 산업이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에 따른 부품 수요가 실질적으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힘입어서 이 OLED 관련 기업들도 순환매의 한번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패스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 가격은 2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 코스닥 998선 지나고 있는데 오늘 1000스닥 찍게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이에 대한 오장 투자 전략도 간단하게 들어보죠. 네, 일단 제가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것에 동의는 합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사실 이제 조정이 온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조정이 기미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예전에
예전이라고 하긴 또 그렇고 작년 9월, 10월, 11월 달 전체 계좌 이제 100%로 이제 매매를 하셨다면 일단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되 비중을 절반 정도로 좀 줄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매를 안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동 매매, 그러니까 블라번 같은 매매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런 매매는 또 이제 계좌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요.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매매는 하되 예전보다는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